당장 사인하라고 했잖아. 뭘 더 기다려? 제발요. 전 못해요. 서명하라고. 이수민.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어. 내 몫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남편 최현우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수민은 남편의 잔혹한 통보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과 함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재산 포기 각서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자신이 바쳤던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저택의 현관을 나서는 순간 평소 냉랭했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묵묵히 다가와 낡은 보온 도시락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일까 아니면 조롱일까? 복잡한 심경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밥 대신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용기 속에 숨겨진 꽉 말린 돈다발과 USB, 그리고 떨리는 필체로 적힌 쪽지. 도망가라. 다시 시작해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날 절망의 나락에서 발견한 이 도시락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될 줄가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수민은 남편 최현우 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라고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명해. 최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말 많이 하지 마. 그냥 서명하고 나가. 최현우가 펜을 수민의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수민은 펜을 들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서명을 마치자 최현우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짐은 이미 정리해뒀어. 현관에 있으니까 가져가고 꺼져. 최현우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이고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박 여사가 움직였습니다. 문 옆에 놓인 낡은 보온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박 여사가 도시락을 수민의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수민이 박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도시락을 꼭 안고 대저택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을 열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욕인가? 수민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정이라고 생각하라는 건가? 열차가 역에 멈췄습니다. 수민은 캐리어와 도시락을 들고 내렸습니다. 텅 빈 역사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시어머니 손맛이구나. 수민이 쓰게 웃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밥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름 종이에 쌓인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멸치볶음이 담긴 것 같은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습니다. 수민이 종이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용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돈다발이 굴러나왔습니다. 작은 USB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어머! 수민이 입을 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히 돈과 USB를 주워 담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박 여사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가라. 다시 시작해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 밑에는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연기였구나. 수민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날 보내주려고 도시락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박 여사가 마지막에 건넨 것의 의미를. 이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수민은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역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준 마지막 선물을 가지고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저렴했고 신분 확인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 월세 미리 받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민은 도시락 속 돈에서 몇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방은 3층 끝입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요. 열쇠를 받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와 책상,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수민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USB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근처 PC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고시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1시간 주세요. 사장이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수민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연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일은 수민이 앞으로 내세우자. 도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어차피 이혼시킬 거잖아.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책임을 며느님한테 떠넘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야. 최연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사 비자금 문제도 다 수민이 한 일로 만들어. 하지만 회장님께서 아실 텐데요.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걱정 마. 수민은 컴퓨터 앞에서 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요? 한편 최연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빈손으로 나갔다고 확실해? 예, 도련님.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혹시 다른 건 없었고?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회장님께서 뭔가 주시는 걸 봤습니다. 최연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줬는데? 도시락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도시락? 최연우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음식이겠지. 뭐 별거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수민에게 뭔가 준 게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수민이 뒤를 좀 밟아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랙독이라고 아는 곳 있지?
거기 연락해서 추적하라고 해.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연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수민이한테 뭘 말했을 리는 없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 여사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준 계좌번호를 들고 갔습니다. 잔액 조회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잔액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수민도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억 단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민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은행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독 소속 요원들이었습니다. 타겟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도시락은 확인했나? 네, 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속 추적해. 놓치면 안 된다. 수민은 모르는 채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여러 번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수민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 수민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가 준 돈과 USB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을. 수민은 가방을 들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휴식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지키려고 했다면 뭔가 아시는 게 있을 거야. 수민은 박 여사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운전기사 이 씨가 생각났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를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이 씨가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예전에 박 여사가 언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씨라는 운전기사 아세요? 60대 남자분인데요. 아, 이 기사님 말씀이세요? 저기 골목 안쪽에 사세요. 수민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다가가기 전에 이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이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수민은 담장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요즘 어떠세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도련님이 회장님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연우가 박 여사를 협박한다고요? 회장님이 며느님을 도와주신 걸 알고 화를 내시나 봐요. 수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정말 자신을 도와준 게 맞았습니다. 저도 며느님이 걱정됩니다. 도련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찾고 있대요. 수민은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은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이 씨, 안녕하세요. 이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 며느님, 여기 웬일이세요?
어머님 말씀을 들었어요. 저를 도우려고 하신다고. 이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거실이었습니다. 며느님, 회장님께서 정말 걱정 많이 하세요. 이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도련님이 하는 일을 아시거든요. 며느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걸.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했어요. 며느님을 그런 더러운 일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이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회장님을 협박한다고요? 네, 며느님을 도우면 회장님도 같이 망하게 만들겠다고 했대요. 수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연우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니. 자기 어머니까지 협박하다니. 그래서 회장님이 연기를 하신 거예요. 며느님을 미워하는 척.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여사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님 조심하세요. 도련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찾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수민이 일어났습니다. 이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지 말씀해 보세요. 혹시 어머님과 현우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요? 이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방에 오래된 녹음기가 있어요. 회의할 때 쓰시던 거. 그걸 써도 될까요? 며느님이 진실을 밝히려는 거라면 도와드릴게요. 이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민이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며느님, 빨리 뒷문으로 나가세요. 왜요? 검은 차가 와요. 수상한 사람들 같아요. 수미는 서둘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앞쪽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독이 여기까지 왔구나. 수미는 숨을 죽이며 골목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수미는 밤새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왔습니다. 박 여사가 예전에 언급했던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정말 대단해. 돈도 안 받고 서민들을 도와준다더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강태준 변호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상대로 승소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사무실 주소를 적어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준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정말 도와줄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라서. 여자가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내일이나 모레는 어떠세요? 수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부탁드려요. 무슨 일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민이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또렷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약이 없어서요. 급한 일인가요?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수민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이 가득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이혼당했어요. 이혼 문제신가요?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수민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태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제 남편이, 전 남편이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대화예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연우와 부하 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녹음이 끝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수민이 도시락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과 USB, 그리고 메모까지. 태준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도와주셨을까요? 시어머니도 아드님이 하는 일을 반대하셨나 봐요. 수민이 이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여사가 최연우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민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박 여사와 인연이 있어요. 네. 10년 전에 제가 변호사 등록할 때 돈이 없었거든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수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네, 박 여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태준의 눈에 감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 여사의 은혜를 갚을 기회니까요. 수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이런 부정의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태준이 수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제가 증거를 더 모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태준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민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 약속했습니다. 수민은 드디어 희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준 도시락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알려준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돌렸습니다. 며칠 만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태준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 실장이라는 분을 찾았어요.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개인 회계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뭘 알고 계신다고요?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숨어 지내고 있어요.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연우가 협박했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만날 예정이에요. 같이 가시겠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다음 날 태준과 수미는 외곽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정 실장이 숨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태준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 실장님, 어제 통화한 변호사입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정 실장이 서둘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수민 씨예요. 태준이 소개했습니다. 아, 며느님. 정 실장이 수민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 실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며느님 걱정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수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나요? 그럼요. 밤잠도 못 이루시고.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이 며느님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도련님이 회사 비자금을 빼돌렸거든요. 정 실장이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며느님 명의로 만들려고 했어요. 수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명의로요? 네. 며느님 도장을 몰래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태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서류가 아직 있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 실장이 상자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부터 각종 계약서까지 모두 수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도장도 가짜로 만든 거예요. 정 실장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이 이걸 가져오라고 하신 건가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며느님을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눈치채서 저를 협박했어요. 어떻게 협박했나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정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것들이면 충분한 증거가 돼요. 정말요? 수민이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걸로 최현우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때 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도련님이에요. 받지 마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정 실장이 불안해했습니다. 안 받으면 더 의심할 거예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련님. 최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나와. 무슨 일이시길래? 수민이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식 들었어. 혹시 너랑 연락한 거 아니야? 정 실장이 태준과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연락 안 왔어요. 정말이야? 거짓말하면 너도 끝이야.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 실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태준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정 실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회장님도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세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희생과 정 실장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회였습니다. 수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과 수민, 정 실장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민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태준이 안심시켰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네요. 검사가 수민의 가짜 서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해보면 금방 밝혀질 거예요.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검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영성그룹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회사 전체를 뒤졌습니다. 최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최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시락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민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여론은 수민과 박 여사를 응원했습니다. 최현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수민의 변호사로 나섰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와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현우는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태준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내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가짜 서류들과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최현우에게 불리했습니다. 정 실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도련님이 며느님 도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최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걸.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드님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일은 막으려고 하셨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시락에 담긴 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는 어머님의 마음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현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최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 없어. 항소하겠어.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수민은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도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려 한 행동이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수민은 병원에 누워있는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수민아, 고생 많았구나. 박 여사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너를 그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어.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수민도 울었습니다. 박 여사가 준 도시락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태준도 함께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민이를 잘 도와줘서. 박 여사가 태준을 고마워했습니다. 수민과 태준은 함께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서 도시락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민과 태준은 정의 법률사무소를 열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도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박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민은 초조했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프시면 안 돼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심장 판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3억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과 태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억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연 지 얼마 안 돼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준 돈도 이미 사무소 운영비로 다 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입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정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를 받은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수민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최연우가 감옥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무슨 소송이요? 저희가 증언을 조작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수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변호사를 써서 괴롭히는 거예요. 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수술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맞서 싸워야죠. 하지만 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승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태준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왜요? 최연우 측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박 여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구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걸 다 팔겠어요. 수민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3억은 힘들어요. 태준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수민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금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모금 활동이요? 어머님 이야기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수민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해볼만해요.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모금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에 박 여사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시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조금씩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박 여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병실에서 박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꼭 나으실 거예요. 박 여사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수민아, 너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수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을 구할 차례예요. 수민은 매일 병원과 사무소를 오가며 분주했습니다. 모금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이런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후원금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표 금액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태주는 최연우의 소송에 맞서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해요. 태준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여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준이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수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김 회계사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박 여사님께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수민이 놀랐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셨다고요?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 때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셨거든요. 김 회계사의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뉴스 보고 알았어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요? 네, 500만 원이지만 보내드릴게요. 수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우신 분이 후원해 주신대요. 박 여사님의 선행이 돌아오는 거네요. 태준도 감동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비를 도움받았고 어떤 사람은 병원비를 도움받았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받았던 도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우셨구나. 수민이 놀랐습니다. 후원금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까지 모였습니다. 수민과 태주는 자신들이 가진 돈까지 보태서 드디어 3억을 채웠습니다. 해냈어요. 수민이 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어머님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술비 준비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내일 아침에 수술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수민은 박 여사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수민아, 고맙다. 박 여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수민이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10시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민과 태주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민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태준이 수민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편 최연우의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준의 치밀한 준비가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태준이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기를 넘겼어요. 박 여사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수민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너는 정말 내 딸이다. 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세요.
수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의 건강도 되찾았고 법률사무소도 안정됐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에서 시작된 기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민과 박 여사 그리고 강태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견한 작은 도시락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박 여사의 숨겨진 사랑과 희생, 수민의 용기와 끈기, 태준의 정의로운 마음이 만나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차가운 관계가 진심과 희생을 통해 따뜻한 모녀 관계로 바뀌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